자기의 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몇 형태의 가족을 벗어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고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을 두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며 행복의 척도는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수도 없이 부딪혔지만 어머니는 그걸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소풍은 우리가 아이의 눈을 통해 음미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파벌, 네트워크, 일족, 가족, 뭐라고 부르든 당신이 누구건 간에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일 겁니다. 부모는 당신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려고 합니다. 가족을 빼고는 쓸만한 소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다른 모든 사회 영역의 상징입니다. 키스해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 손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은 부모님이 망쳐놓고 후반은 아이들이 망쳐놓습니다. 수치스러운 집안의 비밀을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쾌락과 궁궐 속을 돌아다닐지언정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나의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애였다면 어머니는 뭐든 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아들은 참 드문데 대부분은 더 못나고 일부만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일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45년간 단 한 번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43년간 계속됐습니다. 육아를 몇 사람이 분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은 아비가 지은 죄에 대해 자식들을 처벌합니다.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래서 남에게 쏟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족과 싸우는 것일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부모 눈에 비친 대로만 커준다면 세상에는 천재들만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집 울타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처자식을 위할 줄 모르는 남편은 집에 숫사자를 키우며 불행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고 여러분이 태어난 후부터 이렇게 변했을 뿐입니다. 항상 자녀에게 다정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후에 당신이 갈 양로원을 고를 테니 말입니다. 가족이란 당신이 누구 핏줄이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좋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대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는 아주 좁습니다. 아버지가 골프를 친다면 특히 더 좁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무렵에는 자신의 반대하는 아들을 하나쯤 두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식을 알면 현명한 아버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누구도 아이들보다 더 빨리 사기꾼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평가하며 때때로 부모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살아있건 아니건 자식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나는 9살 때까지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후 이혼이라는 전형적인 역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축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낳아놓고 망치는 것은 분명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우리를 위한 부모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이유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기란 자녀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어디든 데려가지만 그들은 항상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많이 싸우겠지만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그 역설과 부조리함에 웃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순수하게 기뻐서 웃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손을 치켜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통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훨씬 날카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집에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고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신경증 환자는 공중 누각을 만들고 정신병자는 거기에 삽니다. 내 어머니는 그곳을 깨끗하게 합니다. 칠면조 대부분은 요리한 다음 날 더 맛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칠면조는 요리 전날 더 맛있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도 겪고 발버둥 치기도 하며 항상 가난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둘러볼 때면 인생은 100배쯤 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얼빠지고 별난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주 박람회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5분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괜찮아. 이에 비하면 거의 왕족 수준인데 뭘 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내 어머니의 가장 놀라운 점은 30년 동안 식구들에게 오직 먹다 남은 음식만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요리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사소한 것을 주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서 얻어가고 되갚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의문을 제기하고 더 깊이 상처받으면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책임질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이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 아이들이 항상 끝도 없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건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거울을 마주하면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당신의 아이를 마주하면 마침내 다른 모든 이들이 어떻게 당신을 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정말 싫어하셨고 텔레비전이 발명되기를 학수고대하셨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경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키우기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는데, 자식이 하나의 개인으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애완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진 빚을 갚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진 빚은 자녀에게 갚게 되고 그 아이들은 그 빚을 또 물려줍니다. 일종의 세습인 셈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이가 없다면 그 빚은 인류 공동에 갚아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혹은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의 몫으로, 믿지 않으면 당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